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줄어 지난 3월 개교 40년 만에 폐교했습니다. 지금은 운동장 절반을 동네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애들이 점점 줄어가니까는 아마 그 폐교가 될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아직 폐교가 되더라고요. 이 아파트는 단지 안에 초등학교를 지으려다 시교육청이 인구 감소를 이유로 거부해 대신 체육시설을 넣기로 했습니다. 통계청이 장래 인구를 추계한 결과 50년 후인 2072년 총 인구는 지금보다 약 1,550만 명 줄어든 3,622만 명으로 예측됐습니다. 이것도 현재 0.7명대인 출산율이 1명대로 반등할 것이라는 비교적 긍정적인 가정에서입니다. 현재 70% 이상인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연령 인구는 50년 뒤 2천만 명 이상 줄어 비중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사회가 됩니다. 이렇다 보니 전체 인구의 중간 나이, 즉 중위 연령은 현재 44.9세에서 50년 후에는 63.4세가 될 전망입니다. 63.4세, 환갑을 넘겨도 전체 인구에선 어린 축에 드는 셈입니다. 그 결과 지금은 경제활동을 하는 생산연령 인구 100명이 24명의 노인을 부양하지만 50년 뒤엔 100명이 4배 이상 늘어난 104명을 부양해야 합니다. 청년 세대의 부양 부담이 급격히 늘며 사회 통합을 심각히 저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좀 미래 인재도 구하기 어려워질 테고 약간 노후 걱정? 그런 것도 있고. 수업 때 이제 결혼할 사람 안 할 사람 이렇게 막 손들어 보면 거의 대부분은 안 한다고 애들이 그래요. 50년 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고령 인구 비중이 가장 크고 젊은 층의 부양 부담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는 겁니다. SBS 정연입니다. 권 기자, 요즘 은퇴한 이후에도 이 자녀를 책임지는 부모가 늘고 있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이렇게 답한 부모가 많았네요. 네. 평생 직장 개념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인생에서 주로 다녔던 직장에 아직 몸담고 있을 때 자녀를 결혼까지 시킨다. 이게 많은 부모들이 꿈꾸는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 이제 현실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3명 중에 2명은 은퇴 후에도 자녀 부양 부담이 존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보험개발원이 전국의 30대에서 50대까지 가구주, 가장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제 35세 이전에 결혼하는 사람이 남성은 3명 중에 1명, 여성은 절반이 좀 넘는 정도입니다. 보통 결혼 후에 아이를 낳는다는 걸 생각해 볼 때 30대 후반에 아이가 생길 경우에 내가 60세가 돼도 아이는 아직 대학생 정도의 나이겠죠. 자녀가 결혼을 해 있을 가능성은 더더욱 희박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은퇴란 더 이상 생계를 위해서 일하지 않게 될 때로 정의했는데요. 다만 공공근로 일자리 정도에 나서거나 소일거리, 말하자면 용돈벌이로 일하는 정도까지는 포함시켰습니다. 그렇게 주된 직장에서 은퇴했을 때 본인이 받게 될 예상 퇴직금은 평균 1억 7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나왔는데요. 은퇴한 뒤에 자녀를 결혼시키는 데만 1억 400만 원. 은퇴 이후에 자녀 교육 비용으로는 평균 7,700만 원이 들 거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한 명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여럿이면 각오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질 거고요. 이미 한 명만으로도 퇴직금만 갖고는 감당이 되지 않는 수준입니다. 네, 은퇴 이유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연금을 따져보게 되잖아요. 네. 개편이 추진 중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기준에선 어느 정도는 연금에 기댈 수가 있을까요? 네, 이거는 내 소득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일단 국민연금이 추산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평균 소득 대체율은 지난해 기준으로 22%입니다. 그러니까 은퇴 전에 벌었던 것만큼 은퇴 후에도 소득이 있기를 바란다면 국민연금은 평균적으로 그중에 22%밖에 채워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무래도 본인이 돈을 벌 때 고소득이었을수록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이것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월 소득이 550만 원을 넘는 고소득은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받아도 소득 대체율은 15%까지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가정들을 일렬로 쭉 세운다고 가정했을 때 딱 정가운데 있는 중간 정도의 소득을 올리는 집을 예로 좀 보면요. 50대가 가장인 가정들만 따로 추려서 봤을 때
통계청 집계 기준으로 딱 중간 수준이려면 연간 세전 소득이 7,060만 원 정도입니다. 40대도 거의 똑같습니다. 10,000원 차입니다. 7,059만 원입니다. 이 집이 맞벌이라고 치고요. 부부가 한 사람당 연간 3,530만 원 정도를 버는 집이라고 보면요. 이 맞벌이 부부는 나중에 연간 1,600만 원쯤의 연금 소득을 올릴 걸로 추산된다는 겁니다. 네, 보통 40, 50대들이 은퇴 후에도 지금 버는 돈의 70% 정도 현금 흐름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라고 있는데 국민연금만 갖고는 턱없이 부족한 거죠. 여기에 자녀 부양 부담까지 안 끝났다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80%가 은퇴 후를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했지만요. 은퇴 후에 대한 준비가 약간이라도 돼 있다는 사람은 3명 중 1명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은퇴 후에도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네요. 네. 우리나라 노년층이 이 근로소득에 의지해서 사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 나라 가운데 2번째로 높았다고요? 네,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가 가장 높습니다. OECD 평균에 보시는 것처럼 2배가 넘습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계속 할 수 있으면 물론 좋겠지만 보통 69세부터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근로소득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기점으로 봤습니다. 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은 개인연금을 1.2개 정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사적연금을 비롯해서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 놓는 게 여러모로 절실하고 또 여전히 부족한 수준인 걸로 꼽혔습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은퇴가 없는 사회, 오늘 권 기자가 가지고 온 조사 결과를 보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60대 이상 노년층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여전히 일을 해서 생계를 잇고 있다고요. 네, 올해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었죠. 올 상반기에 세차 등록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연령대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이었습니다. 네. 부유한 노인들이 그렇게 많은 건가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세단이나 SUV를 가장 많이 산 젊은 층과 달리 60대와 70대는 짐 싣는 차, 일하는 차, 그러니까 중소형 트럭과 승합차가 상위에 있었습니다. 귀농이나 생계형 창업을 하려는 노년층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에 4명 중 3명 이상인 76%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자녀나 친척이 부양한다는 경우는 조만간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에도 추월당할 걸로 보입니다. 자녀의 부양을 받는 노인, 보시는 것처럼 계속 줄어들어서 이제 12%입니다. 10명 중 1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정부나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산다는 노인과 사실상 똑같은 정도입니다. 네, 통계청이 2년에 한 번씩 우리 국민들의 소득과 소비, 여가, 복지 같은 주요 5가지 부문에 대해서 사회조사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표본가구 19,000세대, 13세 이상의 36,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분기에 최근 2년 동안의 변화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의 일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서 생계를 잇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노후 준비를 하고 있거나 되어 있다는 사람들, 보시는 것처럼 젊은이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게요. 이젠 우리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진다는 인식이 지배적이 됐죠. 하지만 사회가 급변하면서 가치관이 빠르게 변해온 결과이기 때문에 이미 노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아래 위로 본인은 부양을 하고 자기 노후는 미처 충분히 준비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빠르게 젊은이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노동을 계속하는 겁니다.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는 고령층 10명 중에 4명은 일을 계속함으로써 생활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그래도 좀 있어서 산다는 사람은 100명 중 8명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30% 가까이는 연금과 퇴직금입니다. 특히 노인들 중에서도 아직 젊은 축, 60대는 거의 전부 자기 생계는 자기가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위로 갈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80대엔 40% 정도에 그치는데요.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는 80대 중에 30%가 여전히 노동으로 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굉장히 건강한 노인일 수도 있지만 사실 빈곤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높고 진짜로 일을 그만두는 시기가 72.3세로 OECD에서 가장 늦기로 유명한데요. 그런 기존의 집계들과 궤를 같이 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국민연금이 59%, 그리고 예적금과 사적연금 같은 방법을 주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고령층의 마음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녀로부터 독립을 원하는 걸로 나타난 거죠. 네, 부모 입장에서도 따로 살고 싶다. 우리끼리 살게 해다오. 그런 인식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자녀와 같이 사는 비중이 좀 더 늘긴 했습니다. 약간 더 늘었죠. 자녀와 따로 사는 고령층, 코로나 직전이었던 2019년에 70.7%로 정점을 찍었다가 조금씩 줄어서 지금은 60% 후반대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다릅니다.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1년에는 아무래도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이 강했겠죠. 그전까지 증가일로였던 자녀와 따로 살고 싶다는 인식이 약간 꺾이는 모습이 그때 반짝 보였다가 엔데믹 상황이 된 올해는 다시 눈에 띄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보면 실제로는 10명 중 3명 정도의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지만 그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자녀로부터 독립하길 바라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와 따로 살고 있는 이유, 자녀가 부담될까 봐도 여전히 적지 않았지만 내가 그게 더 편하다. 그리고 내가 독립해 살 수 있으니까 독립해 산다는 쪽이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많습니다. 반대로 같이 사는 분들은 같이 살고 싶어서가 35.9%로 제일 많긴 했지만요. 거의 그와 비슷한 비중으로 자녀가 독립할 상황이 못 돼서라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 권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